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 1, 그 가운데 두 번째 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물질 내의 자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석을 가지고 놀았죠. 자석을 이리저리 갖다 대는데 어떤 물질은 자석에 잘 붙고 또 어떤 물질은 잘 붙지 않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철과 같은 물질은 자석에 잘 붙지만 플라스틱 같은 거는 자석에 붙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물질은 외부 자기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자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물질은 자석을 가까이 갖다 대는 것처럼 외부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강한 자성을 띠기도 하지만 어떤 물질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이 띠는 자성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성을 띠는 원인은 원자 내 전자의 운동 때문인데요. 어떤 물질에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떤 것은 자석에 붙고 어떤 것은 붙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물질이 자성을 띠는 이유는 원자 내부에서 전자가 운동하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고전적인 원자 모형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제 실제로는 보호의 원자 모형이 실제 원자를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원자는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 궤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확률로 분포하고 있고 전자는 궤도 대신에 확률 구름 속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성을 띠는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옛날 모형인 보호의 원자 모형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전자의 궤도 운동은 전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원운동한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하죠.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는 전자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요,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이 N극, 위쪽에 S극이 형성이 됩니다. 스핀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데요. 전자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은 스핀이라는 고유한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스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요. 아래쪽은 N극, 위쪽은 S극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는요,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자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물질은 원자 내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해 자기장은 0이거나 매우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자 내 전자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궤도 운동을 하는 전자의 자기장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죠. 또 여러 개의 원자를 갖는 원자나 이온에서의 전자는 보통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와 쌍을 만듭니다. 그럼 강자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 코발트, 니켈 등 강한 자성을 띠는 물질이 강자성이고요. 영구자성을 만드는 데 강자성 물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를 강자성체라고도 하죠.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같은 방향을 갖는 자기 구역이 점점 넓어져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록 자성을 유지합니다. 그럼 상자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상자성은요, 작은 자석과 같은 자기장을 나타내지만 물질 전체적으로 알짜 자기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장 방향이 무질서하기 때문이죠. 외부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여 알짜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물질 내부의 자기장도 이때 사라집니다. 아연과 같은 전이 원소, 스칸디움, 이트늄과 같은 히토류 원소,
악티늄, 우라늄과 같은 악티늄계 원소가 상자성을 띠고 있는 상자성체입니다. 여기서 히토류라는 말이 나왔는데, 히토류 원소가 뭐냐면 원자번호 57번에서 71번까지의 15개 원소하고 스칸디움, 이트리움을 포함한 모두 17개의 원소를 우리 히토류 원소라고 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보통 화학 분석 조작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자연적으로 서로 섞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원소는 양이 적긴 해도 매우 드물 정도는 아닌데요. 채굴할 때 어렵고 환경 오염 때문에 많이 채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히토류 원소라고 붙었는데, 실제적으로 히토류 원소가 이제 지구상에 아주 조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채굴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요즘 히토류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중국이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이제 무역에서 이제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자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요, 물질 내에 새로운 전류가 유도돼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질의 상자성 효과 때문에 반자성 효과가 보이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자성 효과가 커서 물질 내 자기장 세기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매우 크게 걸어주면은요, 청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반발력이 생긴다는 소리죠. 반자성에 속하는,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은 금, 은, 구리, 납 등 이런 금속이고, 산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체, 그리고 물, 유리, 그리고 대부분의 염료가 반자성을 띠고 있는 반자성체입니다. 여기서 기체에서 산소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산소는 그러면 강자성체일까요? 상자성체일까요? 반자성체는 아니겠죠, 분명히. 산소는 약간의 상자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와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웨르스테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후에 패러데이는 반대로 자기장에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이번에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변화시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의 막대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코일 양쪽에 전압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일의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면 코일 양단에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석을 움직여서, 즉 자기장의 변화를 줘서 발생하는 기전력을 우리는 유도기전력이라고 하고요. 유도기전력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회로에 전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그 회로에 유도기전력에 만들어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요. 자기장을 빠르게 변화시킬 때나 천천히 변화시킬 때 유도 전류의 차이가 있을까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시간에 따로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데 관심을 기울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전류 측정 장치인 검유계에 연결된 도선거리의 자석 N극을 고리 쪽에 접근하면요, 검유계 바늘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반대로 자석의 N극을 고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전류계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치우치고요. 자석의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진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외부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데, 자석을 가까이 대면 자기장이 감소하는, 즉
즉 자석 X극이 접근하는 것처럼 자기장이 발생하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림에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요. 있죠. 자석 N극을 멀리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렌츠의 법칙을 유도하게 되는데, 렌츠의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입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것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력 선속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여기서 도입을 하는데요. 자기력 선속은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총수, 그 자기력선의 모든 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WB, 웨버입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기력 선속 파이는 B 곱하기 A, 여기서 B는 자기장의 세기고 A는 면적입니다. 즉 자기력 선속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이라는 소리죠. 만약 자기장 세기의 면적 A를 곱하지 않고 나눠준다면 단위 면적당 자기력 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기력 세기 또는 자속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석 밀도를 다시 한번 정의하면요. 자기장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속, 즉 자기력선의 개수를 말합니다. 단위는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과학자인 사람 이름인데, 우리는 과학자라 테슬라보다는 전기차 테슬라로 많이 알고 있죠. 이 전기차 테슬라 역시 과학자인 테슬라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1테슬라는 1웨버 퍼 제곱미터인데 자기력 선속을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한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넓이가 4제곱미터인 내부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16웨버일 때 자속 밀도가 4테슬라이다. 이때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을 20웨버로 증가시키면 자속 밀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먼저 자기력 선속 16웨버를 면적인 4제곱미터로 나누면 4테슬라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력 선속이 16웨버일 때 자속 밀도는 4테슬라인데 자속 밀도를 20웨버로 늘렸어요. 그럼 자속 밀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이니까 자기력 선속을 면적으로 나눠서 구하면 되겠죠. 먼저 파이는 B 곱하기 A인데, 그럼 자속 밀도 자기장 세기 B는 자기력 선속 파이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웨버를 4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답은 5테슬라가 되겠죠.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유도 기전력 E는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볼까요? 렌츠의 법칙을 고려한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은 그래서 델타 파이는 어떤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변화량을 뜻하고요. 여기 델타 T는 자기력 선속이 델타 파이만큼 변화하는 동안 시간은 변화량입니다. 유도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하나일 경우 여기 있는 공식처럼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데요. 솔레노이드와 같이 코일이 여러 개인 경우, 코일이 N개 감겨 있는 경우 유도 기전력은 코일이 감긴 수 N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이 커지면은 유도 기전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유도 기전력 E는 T는 커지겠죠. 왜냐하면 여기 N하고 E는 서로 이렇게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요. 코일을 감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지겠죠. 렌츠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음수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음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요, 발전소 전력 생산에 응용이 되는데 코일에 자기장 변화를 주면 유도 전류가 흐르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